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른 수업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기준은 다름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 용어로는 참괴라고 하는데, 이 참과 괴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다름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작정 좀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부정적인 작용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원고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겁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명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부류의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나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없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작용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사이코지만 괜찮아. 맞나요? 사이코니까 괜찮아?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제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을 남자 주인공이 묘사를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깡통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깡통 같은 마음이다. 이거는 그 여자 주인공이 상대의 마음을, 감정을 잘 공감을 못하고 잘 구분을 못하고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면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사이코패스일까요? 보시니까 사이코패스 같아요? 아니죠. 그런 경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단어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정신병이거든요. 이게 정신질환. 이 정신질환이 무서운 건 알고 계시죠? 아주 무서운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연계되는 게 뭐냐면 나쁜 짓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자체가 없는 거죠. 아주 무서운 범죄자가 됩니다. 아주 무서운 범죄자.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좀 퇴화되었다,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런 기능 자체가 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약간 뇌의 문제일 수 있죠. 약간 뇌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소시오패스와의 대비를 놓고 보면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다. 그러면 소시오패스, 소시오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태어날 때의 업을 불교에서는 구생기의 업이라 그러는데, 구생기의 업. 구생기, 태어날 때 갖춰져서 가지고 나온 업.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서요, 둘이. 그럼 둘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뭐 때문에 다르냐면 구생기의 업 때문에 틀린 거예요. 생김새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지능도 다 틀립니다. 뭐 때문에? 구생기의 업 때문에. 이 구생기의 선천적인 업을, 사이코패스 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태어나긴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후천적인 업을 이문기의 업이라고 그래요. 이문기의 업. 이제 이것은 후천적으로 교육, 환경,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건데, 태어나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런데 부모, 친구, 그리고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이것들에 의해서 부끄러움과 감정의 작용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소시오패스라고 한다. 사이코패스가 너무너무 무서웠었는데 요즘에는 소시오패스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는 사이코패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일까요? 사이코패스가 적을 수밖에 없는 조건일까요? 왜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논리를 펴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사이코패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 평화로운 시대에는 사이코패스가 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죄책감이 없으니까. 걸렸든 안 걸렸든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전쟁의 시대에는 사이코패스가 보통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장군. 뭔가 사이코패스인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힘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대장군을 하고 전쟁에서 이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적합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만 장군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장군들 중에서 정말로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장에서 사람을 막 죽이는 걸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수라 같은 사람들, 이런 아수라 같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지만 표면적인 것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약탈과 강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이코패스로서 또는 악업이 아주 강렬한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후에 후손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DNA를 받은, 이게 뭐냐면 후천적인 게 아니라 선천적인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점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사이코패스가 많다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5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이 세월이 지날수록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 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데,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자신을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게 뭐죠? 그렇죠.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걸 무참무괴라 그래요. 무참무괴. 주관,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과 객관,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걸 무참무괴, 참과 개가 없다 그래서 무참무괴라 그러는데, 불교의 이제 마음의 여러 가지 마음 작용들을 카테고리로 쭉 나누는데, 가장 불선한 마음으로 꼽는 게,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마음, 중생의 여러 가지 번뇌 중에 가장 안 좋은 번뇌,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번뇌, 가장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마음 작용으로 꼽는 게 바로 대불선지법인데,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게 들어갑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걸 가장 큰 불선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무엇인가를 강탈하고 욕심내고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마음으로 보는 게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것만으로 잡혀갈 일인가요? 감옥 가나요? 부끄러움이 없다고 곧바로 정신병원 가요?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죠.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해질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불교는 불선에서 선으로 나아가는데, 불선에서 선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불교인데, 선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불선지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이런 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불교에 여러 가지 마음 심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불선지법으로 무참무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손에 꼽는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말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일화를 한번 볼게요. 사이코패스 일화가 아니에요. 자, 사이코패스 일화 아니에요. 이제 사이코패스 얘기 그만할 거예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맹사성? 세종 때의 맹사성? 맞나요? 이제 19세에 장원급제를 했대요. 그래서 19세에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 군수 현령으로 이 발령을 받았겠죠. 갔더니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고승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고승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잘난 척 하러 찾아간 거죠. 19살에 이제 장원급제를 했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19살에 장원급제를 해서 지금 군수로 갔으니 얼마나 고개가 빳빳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승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름대로 예를 갖추고서 군수로서 지표로 삼아야 할 좌우명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스님이 굉장히 담담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시면 됩니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 19세 장원급제한 군수님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기쁠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저런 것도 모르나? 요즘만 해도 유치원에서 배우는 이야기잖아요. 저 때만 해도 소학에서 다 띵 이야기라. 그런데 나에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다니. 나쁜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만 살 수 있으면 군수의 지표가 아니라 누구나에게 지표가 되겠죠. 하지만 맹사성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대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나쁜 표정을 19세 군수가 얼굴에서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고 있는데 이스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맹사성에게 차나 한잔 하십시오. 그리고 찬물을 따라주는데 찬물을 쭉 따르는데 넘치도록 계속 따르는 거예요. 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19세에 가까운 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화가 난다는 걸. 하지만 19세에서 멀수록 지금 공감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19세에 가까운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안 그래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군수인데 지금 차를 따르는데 차가 넘쳐. 계속 따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차가 넘쳐 흐르는데 계속 따르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님이 문득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넘쳐서 바닥을 더럽히는 것은 알아도 학식이 넘쳐 흘러 인품을 망치는 것은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19세 군수가 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나빠요? 썩어? 근데 만약에 19세 군수가 아니라 19세에 요즘에는 19세면 고3인가요? 19세 평범한 고3이었으면 저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19세에 장원급제를 해서 군수가 됐다라는 건 천재인데 그 나라가 낳은 천재인데 그 천재가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군수가 된 거냐면 수학과학 풀어가지고 군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수학과학 영어 풀어가지고 군수가 된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는 사서 삼경의 시대 아닙니까? 그 사서 삼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자신에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과정들을 거친 그런 뛰어난 사실은 선비잖아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19세이기 때문에 19세만의 자만과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다스리는 방법 자체를 배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 나기보다는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문득 쳐다보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이 명동, 아니 요즘 명동 안 가죠. 아유, 세대가 티가 나네요. 자, 사람이 많은 홍대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홍대 거리에 아무것도 없는 길거리에서 자기 발에 걸려서 자빠졌어. 넘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 그럼 마음이 어때요? 부끄럽죠? 부끄러우면은 아프다고 해요. 아프든 안 아프든 아픈 것도 안 느껴지고 일단 일어나서 도망가요.
맹사성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뻘떡 일어나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부끄럽겠죠? 그 더 부끄러운 그 상황에서 스님이 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상황이 이 맹사성에게는 너무 마음 깊이 새겨졌나 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옛날 스님들은 말로 안 해요. 보통 행동으로 하지. 상대가 넘쳐 흐르면 당신이 지금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차를 들이버버려요. 이제 그렇게 이 머리를 부딪힌 그 경험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이제 이 청년 맹사성은 이후에 이 훌륭한 선비의 표본으로서 이름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요. 뭐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은 그때 당시 이제 찍힌 CCTV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 없고 역사에 기록이 남을 정도의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일화가 그런 기준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일화 속에서 보면 어떤 자질을 볼 수가 있냐면 부끄러움이라는 자질을 우리가 그 맹사성의 행동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 맹사성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이 말은 그의 자만심을 다스렸고 그를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관리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스리기 어려운 자만심마저도 부끄러운 마음만 있다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이 없다면 아주 작은 탐욕도 다스릴 수 없는데 무엇이 잘못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 없음이 무서운 이유는 악행에 대한 무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개선의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부끄러움의 힘만큼. 그래서 양심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교육에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양심이 중요하다? 양심이 중요하다? 이 말은 양심으로 삶을 개선하라는 이야기예요. 삶을 개선하라. 자, 그런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끄러움이 많은 것이 부작용으로 가면 뭘로 갈 수가 있냐면 개선하지 않고 수치심만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부끄러움, 수치심, 죄책감, 뭔가 연결성이 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있어 보이죠? 부끄러움, 개선, 이것도 연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의 마음의 힘을 잘 쓰면 개선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의 마음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치심과 죄책감이 쌓이는 겁니다. 무엇이든 양날의 칼이에요. 부끄러움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조건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분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분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분노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분노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왜? 분노라고 하는 마음을 쓰는 주체가 분노를 고통의 방향으로 쓰니까. 그런데 분노는 고통의 원동력만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분노를 잘 쓰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분심이라 그러는데, 분노를 잘못 쓰면 해악, 악을 끼친다는 거죠. 해를 끼친다는 거죠. 분노를 잘 쓰면 분심. 이 분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더럽구치사해서 공부 잘하고 만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더럽구치사해서 돈 벌고 만다. 내가 더럽구치사해서 깨닫고 만다. 스님들은 분노를 분심으로 써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제자들을 발로 차고 욕하고 그랬던 거예요. 분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분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어떤 고승은 작전을 짜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분심이 일어나게 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긁을까. 그래서 그 스님은 이런 것도 했대요. 어떤 걸 했냐면은 되게 유명한 일인데, 이제 어떤 이 스님이 비구 스님인데, 이제 스라에서 공부하는 여러 사부대중들 중에 비구니 스님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약간 바보라. 약간 바본데 스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본 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바보 스님한테 작전을 짜가지고 뭘 시켰어요. 뭐를 시켰냐면 개송을 하나 읽기로 했는데, 이제 문답을, 아주 간단한 문답을 하다가 다 적어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끝끝에 이 개송을 읊어라. 그래서 한 몇백 명 이제 비구, 비구니, 사부대중 다 앉아 있는데, 이 설법을 하시다가 작전대로 연극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스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니까 적어준 대로 대답을 하고, 뭐라고 물어보니까 적어준 대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끝에 오도송을 읊었어요. 적어준 개송이 뭐였냐면 오도송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 비구니는 아라한이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었던 이 스님들이 마음이 이 엄청 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보도 깨치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다고. 옛 스승들은 이런 식으로 제자들 마음에 분심이 일어나도록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정으로써 사람을 이제 바깥에서 보기엔 좀 갈군 거죠. 근데 밖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 근본 이유와 스님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하는 근본 이유가 틀립니다. 스님들, 수행하는 분들은 이 분심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쓰기만 하면, 잘못 쓰면 인생을 파워풀하게 망치지만, 아주 빠르게 망치지만, 10년 노력한 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지만, 잘 쓰면 게으름, 나태함, 재능 없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수행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지혜로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요. 부끄러움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부끄러움이라. 그런데 부끄러움이 잘못 쓰이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부끄러움을 잘 쓰려면, 그리고 잘못 쓰지 않으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부끄러워해야 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기준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즉 선한 일을 하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착한 일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변에서. 너 그렇게 살면 호구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면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정도 나쁜 짓도 안 하면 너 못 산다. 이건 뭐냐면 나쁜 짓을 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도 있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완전히 뒤집어졌죠.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수행을 할 때, 선을 닦으려고 노력을 할 때, 공덕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주변에서 그것이 잘못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공덕을 깎아먹고 나쁜 짓이고 악업을 짓는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흐름이 미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럼 그 흐름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그 흐름대로 살면 이제 점점 소시오패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20대 때, 10대 때, 30대 때 소시오패스가 극에 달한 사람들만큼 소시오패스는 아니지만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어쩌면 이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극에 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점점 부끄러움을 마비시키니까. 점점 올바른 기준과 반대되는 기준을 자신에게 세뇌시키니까.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건 남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안 하고 거부하는 것 있죠. 이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해도 본인은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반대로 착한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들어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가 혹시 남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걸 부끄러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의 기준, 부끄러워해야 될 것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 지약수선은 실천하는 것, 이것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실천 안 하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수치심과 죄책감을 많이 만들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분사예요. 본분사. 본분사라는 게 뭐냐면요. 자, 학생이 있어요. 학생. 학생의 본분사는 뭔가요? 공부하는 거죠. 예. 근데 학생이 이쁜 게 본분사인가요? 학생이 잘생긴 게 본분사예요? 그런데 공부를 그래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데도 본인이 안 이쁘고 안 잘생기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본분사를 헷갈리는 거예요. 자, 스님들, 수행자들의 본분사는 뭐예요? 이 수행자 아니요. 아니, 명칭 자체가 수행자잖아요. 그러면은 본분사가 수행자죠. 그러면 스님들이 돈 없는 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 부끄러워해야 되나요?
자본주의라? 자본승인가요? 스님들은 돈 없는 거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 본문사가 수행이니까.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 돈이 많은 스님들이 있어요. 돈도 많고, 그러니까 재력이 있고, 재력도 있으면서 수행도 잘 하신 스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수행을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재력과 세력과 명예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수행을 못했어요. 본인이 수행을 못했어요. 수행을 한 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재력이 있는 스님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스님들은 그래도 본분사랍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은 항상 수행을 열심히 하는 선방 스님들에게 부끄러워하세요. 본인이 본문사를 잘 지키지 못했더라도 부끄러워할 줄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본분사가 뭔지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본분사에 걸맞는 일을 할 때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 본분사를 제대로 못할 때는, 그러니까 그 본분사를 제대로 못할 때 그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움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에 내적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일화를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고승이 죽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 제자가 스승이 좋아하는 죽을 매우 특별한 재료로 끓였습니다. 스승은 그 죽을 맛있게 먹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는 창틀에 묻어있는 먼지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물었죠. 스승님, 청소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시나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청소도 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자, 스승은 왜 먼지를 찍어 먹었을까요? 지금 보면 제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스승님, 청소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시나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청소도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래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일이래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죠. 자, 일단 이거부터 앞에서 배웠었던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공식이 나왔으니까 적용을 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죠. 제자는 청소를 안 한 걸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죠? 자, 수행자의 본분사는 뭔가요? 네, 수행을 못한 걸 부끄러워해야지. 청소를 못한 걸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본분사는 수행자죠. 그런데 수행자로서 함께 대중으로 살아갈 때 자기의 소임을 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제자가 스승을 시봉하는 시봉 역할이라 그러면은 먼지가 쌓였을 때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수행하는 것이 본분사고, 근데 그 본분사의 다음으로 또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걸 있는데 이걸 약속이고 이제 소임인데 못했으니까 그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스승과 제자의 소임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면 시봉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다. 스승은 왜 부끄러웠을까요? 아, 예. 항상
답을 맞추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이 본문사가 있는데 이 듣는 사람이 한 번에 답을 얘기하면 왔다 갔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말이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뭐 편집할 수도 없고 그냥 해요. 예. 그런데 이 스승이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스승은 부끄러웠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바라보는 관점이 수행을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니 용맹하게 정진하자가 아니라 죽을 좋아하신다. 그러니 특별한 죽을 끌어들이자. 이러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자기를 되돌아본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라. 자신이 평소 식탐을 다스리지 못하고 죽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용맹하게 수행할 시간에 자신의 죽에 대해서 망상하게 하고 죽 꾸리는 데 힘을 쓰게 했으니 스승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한참을 창밖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제자 보기가 부끄러워가지고 한참을 외면하고 창밖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먼지를 딱 찍어 먹음으로써 스스로의 식탐을 다스리자고 다짐을 한 겁니다. 아유, 내가 이 식탐이라도 좀 다스려야겠다. 그리고서 찍어 먹은 거죠. 스승으로서, 수행자로서 본분사는 분명히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이 힘으로 본분사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선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선을 실천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지혜니까요. 또 자신의 본분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본분사의 방향성으로 자신을 정렬시켜 나가는 것, 이게 개선시키는 건데 그 본분사의 자신을 정렬시켜 나가는 것, 이것도 명확하게 명료하게 본분사를 볼 줄 알아야, 그래야 가능한 일이니까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기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했다가 적용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자신의 삶의 경험이죠. 삶과 수행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일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랬나요? 안 부끄러워해도 된다 그랬나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셔요. 도움 안 되는 사람이요. 도움 안 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 만나면은 피하고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입보살행론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선우와 악우가 있잖아요. 악우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대처하는 거냐면 눈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한다. 이 얘기는 인연을 끊고 외면하라는 게 아니죠. 눈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한다. 그리고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다. 막 붙잡아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면 되냐면, 아유 제가 약속이 있어서, 아이고 제가 똥이 너무 급해서 그리고 도망가면 돼. 하지만 외면하고 싫어하고 따돌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되 오랫동안 교류를 하지는 않는다. 나중에 자기가 그 악우를 선으로 이끌 수 있도록 장님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교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전까지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눈도 못 떴는데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건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것이다.
나쁜 짓 안 한다고? 나쁜 짓 안 한다고? 자꾸 막 뭐라 그러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넌 그러면 친구도 아니라 그러고, 그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인생 망칩니다. 대부분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옆에 친구 A, B, C가 있어요. A, B, C가 되게가 비슷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쁜 친구가 하나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착한 친구들이 안 와요. 여기서 냄새 나니까. 그래서 착한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물갈이를 해야 돼요. 물갈이 안 하고는 절대로 착한 친구들이 여기 오지 않습니다.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이러지? 첫 번째, 자기가 그런 사람이고요. 두 번째, 그 사람은 선한 친구, 착한 친구, 훌륭한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을 그냥 견디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어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물갈이를 못하는 겁니다. 나쁜 친구를 곁에 두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을 잘 배우셔가지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 본분사는 이건데 딴 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딴 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딴 거 가지고 나를 비방하고 그런 말들은 그냥 헛소리라고 치부하시면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한다고 막 뭐라고 같이 싸우지 말고 그냥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돼요. 그건 그냥 진짜 웃기는 소리예요. 그 사람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외로우니까 아무나 붙잡고 말하고 싶은 거고 화가 났으니까 아무데나 쏟고 싶은 거고 그냥 질투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에 절대로 쏘면 안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확한 기준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침판을 드린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으로 부끄러워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한다. 그 다음에 본분사를 기준으로 부끄러워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한다. 나침판을 받으셨으면 이제 혼란스러울 때마다 나침판을 반복해서 보면서 나침판대로 자신의 삶을 정렬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들었다고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은 언제 바뀌냐면요. 혼란이 자주 오고 그 혼란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노력을 반복할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는 대로 바뀌지. 삶은 말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는 대로 바뀌지. 하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꾸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바꾸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이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 바로 짐승의 마음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바꿀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내가 적거나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잘못 쓰고 있다. 그러면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키우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의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달라요? 부끄러움. 예. 키워드를 잘 잡기는 했는데 이제 부끄러움 말고도 뭐가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직립보행을 한다. 그쵸? 예. 그러면은 직립보행은 보통 몇 살 때 해요? 안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몇 살쯤에 보통 직립보행을 하나요? 예? 12개월. 자, 그러면 12개월이 되면 직립보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 된 건가요?
그 전에는 아직 사실은 이제 아예 아직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직립보행을 해야 일단 반쪽짜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반쪽짜리냐면 육체가 직립보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육체가 직립보행을 하는 것만 동물하고 다를까요? 정신의 다른 점도 있을까요? 정신의 다른 점이 이 육체의 흔적으로 남는 건 뇌의 기관 중에 대뇌피질이에요. 모든 동물들 중에 대뇌피질이 가장 넓은 게, 가장 부피가 큰 게 인간입니다. 그럼 대뇌피질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논리와 이성입니다. 이 논리와 이성은 정신적인 영역이잖아요. 정신의 직립보행을 해야 돼요. 정신의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만의 논리와 자기만의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볼 줄 알고 선을 볼 줄 알고 자신의 본분사를 볼 줄 알고, 즉 지혜가 있는 것.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정신의 직립보행이라고 하는데, 정신의 직립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짐승에서 반쪽짜리 인간에서 성인, 사람 된다는 뜻이에요. 민증 받았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정신이 온전히 섰을 때 그 나이가 10살이었으면 10살의 성인이 된 거고요. 그 나이가 70이 돼도 정신이 온전히 안 섰으면 에라,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우리가 주변에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시면서 진짜 어른도 봤을 거고 무늬만 어른도 봤을 거예요.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른 수업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그렇게 온전한 어른이 되기 위한 한 가지 요소를 오늘 배운 겁니다. 부끄러움. 아주 극단적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얘기했지만 그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고, 부끄러움의 힘으로 자신을 온전한 어른으로 개선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